미정과 지혜는 도장 옥상에서 다시 술을 마신다. 건배. 지혜가 오징어를 뜯으며 말한다. 우린 그냥 혼자 살 팔자인 가봐. 미정도 잔을 지켜든다. 그래. 우린 영원한 맞수. 나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캔 할게. 넌 유해라. 지혜는 그때 알고 있었을까? 이걸 마지막으로 미정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지혜는 다시 내려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미정은 아침에 도장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한번 쭉 켠다. 인생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다. 월요병이라고 생각하고 축 처지면 그런 것이고 활기차다 생각하면 활기찬 것이다. 이번 주는 무슨 또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하면서 유원지를 한 바퀴 뛰었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아니 미정. 미정은 문득 초딩 시절이 생각난다. 축구가 재밌어 보여서 축구부 애들과 같이 놀려고 했는데 여자라고 안 끼워준다. 그래서 열받아서 골대 그물을 다 찢어버렸다. 아빠는 학교에 와서 고개를 숙였는데 선생님이 찢어진 그물을 보여 줬더니 아빠는 입을 저억 벌렸다. 우리 미정이의 슛이 이렇게 강력해요? 아깝다.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아니네요. 그러자 선생님이 자신의 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빨로 찢었다고요. 아, 네하. 이렇게 강력한 이빨을 가졌으니 크게 될 놈이에요. 하고 너스레를 떨던 아빠다. 지금도 잠이 안 오면 그때의 미정이로 돌아간다. 꿈속에서 아빠와 놀던 놀이터 그네, 그리고 아빠가 사줬던 맛있는 치킨, 그러면 더 깊게 잠이 든다. 오후가 되면 학교가 끝나는 순서대로 수업이 시작된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김사범이 수업하고 미정과 이사범은 중등부와 고등부를 맡는다. 가끔 급한 일이 생기면 미정이가 초등부를 맡을 때도 있는데 그날은 초등부에겐 악몽이다. 미정은 아빠가 미정을 가르친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1:1 맞짱 수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옥이다. 저녁에 고등동창 지은이 술을 산다고 나오라는 것이다.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미네도 초대했다. 오랜만에 스커트를 입는데 스타킹이 없다. 마트로 내려가 스타킹을 고르려고 하는데 마트 이모가 묻는다. 오늘 어디가? 그냥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요. 어디서 만나는데? 석수동의 호프집이요. 오늘따라 이모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걸까? 미정은 인사를 하고 나간다. 월요일이라 그런가? 호프집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니 아무도 없다. 지은과 미네는 먼저 와 있었고 그렇게 셋이서 맥주를 마신다. 지은은 기분이 아주 좋은 듯 보인다. 유치원 선생이라 그런가? 가끔 맥주 안 받은 사람 손. 그런다. 미네는 엉덩이 까세요. 라고 장난치고 그럼 미정은 어금니 꽉 깨무세요. 라고 한다. 미정아, 나 애인 생겼다. 미정은 빙긋 웃는다. 말 안 해도 내 얼굴에 쓰여 있다. 헤어지기도 잘 헤어지고 만나기도 잘 만나고 부러운 건지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쉰다. 미정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다. 밤이 되면 그냥 밀려드는 외로움. 남녀는 같이 살아야 하는 거라는데 미정은 별로 내키진 않는다. 그렇게 피처를 2잔 정도 비웠을 즈음 호프집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온다. 2명의 남자인데 어디서 장작을 패다가 왔나? 한 명은 짧은 스포츠였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큰 멀대였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 많은 자리를 놔두고 미정의 뒤편에 앉는다. 설마 뭐 호프집에서 작업을 걸려는 건 아니겠지? 하고 미정은 맥주잔을 든다.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신승훈의 슬픈 목소리에 미네가 2 손을 모은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가사도 좋고. 근데 앞자리에 앉은 남자의 말이 들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병신아. 다른 남자의 말도 들린다. 무슨 소리야? 보이지 않는 사랑은 짝사랑인데 저렇게 슬픈 말만 잔뜩 늘어놓잖아. 야,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멜로디야 좋지. 근데 가사는 빵점이야. 신승훈 노래 보고 가사 좋다는 애들은 시에 대해서 X도 모르는 골빈년들이야. 미네가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다. 기분이 좀 상한 듯하다. 호프집은 무음으로 TV를 틀어놓았는데 화면에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자는 가슴에 손을 대고 인사를 한다. 어머, 멋진 장면이야. 근데 또 남자들이 수군거린다. 여자들은 왜 인사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걸까? 보면 모르냐? 가슴 속이 보일까봐 그러는 거야. 근데 꼭 아스팔트나 절벽들이 저런다. 가슴이 큰 애들은 숙여도 잘 안 보이거든.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본다. 지은과 미네가 킥킥거리며 쳐다본다. 성준아, 주말에 나이트 한번 갈까? 나이트 지겹다. 죽순이들 이제 질린다. 왜? 그래도 놀러 온 애들도 많은데. 그래봐야 발에 밟히는 애들이 간호사 아니면
미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고 지은이 손으로 워워한다. 유치원 선생들이야. 야, 지은이 소리를 꽥 지르자 남자들이 깜짝 놀란다. 아따, 애 떨어지겠네. 아저씨 말 좀 가려 하시죠. 듣는 유치원 선생 기분 나쁘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미네도 소리친다. 간호사도 기분 나쁘거든요. 아, 네 제 말은 조무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승훈도 취소하시죠. 계속 죄송하다고 하던 남자가 말이 없다. 그건 취소 못 하겠는데요. 골빈년이라니요. 그러자 남자가 벌떡 일어나 미정의 테이블로 오더니 인사를 꾸벅한다. 죄송합니다. 그럼 시를 잘 모르는 분들로 정정할게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지은의 옆자리로 앉는다. 세 분 절친이신가 봐요. 미정이 차갑게 말한다. 그만 가시죠. 남자가 입을 쭉 내밀더니 자리로 돌아간다. 아웅. 단발머리에 터프한 목소리 딱 내 스타일인데. 지은과 미네가 킥킥거리고 미정은 눈을 번쩍 치켜뜬다. 다시 다른 남자의 말이 들린다. 조심해라. 화내시겠다. 뭐 어때? 내 스타일이라는 것도 죄냐? 천상 여자야. 멋있어. 미정이 벌떡 일어나 남자들 자리로 간다. 남자는 미정을 보자 느끼하게 웃는다. 뭐라고요? 내가 땡 스타일이라고요? 남자가 끄덕인다. 네. 저는 아가씨처럼 멋있는 여자 좋아하는데요. 갸냘프고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잠깐 밖에서 저랑 얘기 좀 하실까요? 남자가 눈을 크게 뜨며 끄덕인다. 미정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며 목을 이리저리 흔든다. 감히 나보고 스타일? 요즘 발이 근질거렸는데 잘 됐다. 2시간 후 유원지 파출소. 미정은 머리를 극적이며 파출소 소파에 앉아 있다. 남자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튀겨가며 하소연을 한다. 아니, 저는 모텔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쉬었다 가자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을 이렇게 개 패듯이 패더라고요. 경찰관이 묻는다. 그러니까 왜 찝적대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좋아한다는 말 한 게 다예요. 호감 표시한 것도 죄가 되나요? 경찰관이 쳐다보자 미정이 자신의 어깨를 가리킨다. 추행하신 거 맞죠?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오버를 한다. 난 저 여자한테 손끝 하나 댄 적 없거든요. 어깨를 톡 쳤다고 추행이에요? 경찰관이 미정을 쳐다보자 미정이 버럭한다. 내가 돈 많이 벌어놨으면 치라고. 미정이 자신의 입을 막는다. 악수됐다. 저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저 여자 깡패라니까. 거기 CCTV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더니 묻는다.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갈비뼈 금 간 것 같아요.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미정은 울상을 짓는다. A18 이걸 어쩌지? 김미정 씨 CCTV 확인해봐요. 어쩌실 거예요? 남자가 가슴을 붙잡고 오버를 한다.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아프다니까요. 유원지 감자탕집. 남자와 미정은 감자탕을 놓고 술을 마신다. 미정은 연신 궁시렁거리고 남자는 빙긋 웃는다. 그렇게 억울해요. 미정이 째려보자 남자가 한마디 더 한다. 난 당신한테 맞고도 그냥 허 웃는데 그렇게 억울하시냐고요? 미정의 표정이 누그러진다. 하긴 옆구리며 가슴이 많이 아팠을 텐데. 그만 째려봐요. 그러다가 눈 튀어나오겠어요. 너무 째려봤나? 미정은 눈을 잠시 내려 깔고 술잔을 든다. 미정 씨처럼 눈이 예쁜 연예인도 있죠.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래도 기분은 좋다. 입꼬리를 올리며 술을 마셨다. 한무요. 풋. 아주 기관총을 쏘시네. 미정은 슬쩍 레이저를 날려주고 입을 닦는다. 운동하시나 봐요. 앞으론 치마 입고 발차기 하지 마세요. 그래? 좀 자제해야지. 노란 빤스인 거 못 봤어요. 절대로. 풋. 이 아저씨가 정말. 미정은 벌떡 일어나다가 멈칫한다. 참아라. 진짜 이러다가 호적에 빨간 줄 가겠다. 미정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했다. 친구하고 싶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쪽이 손해볼 건 없잖아요. 너 같은 놈하고 말 섞는 것조차 손해다. 너 이름이 뭐냐? 왜 반말이에요? 내가 친구하자고 그랬잖아. 남자가 빙긋 웃는다. 성준. 김성준이야. 그럼 나랑 3번만 같이 밥 먹자 됐지? 도끼나 팩에 생긴 놈이랑 밥 3번? 좋아. 밥 3번이라고 그랬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되진다. 성준이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마치 들으라는 듯이. 강한 척하는 게 안쓰럽다. 이 세상에서 정말 슬픈 건 웃으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슬픈 건 기쁜데 웃을 수 없는 거래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내 연인이 기쁜 척 눈물을 감추는 거래요. 날 닮은 너에게. 성준. 휘파람을 불며 감자를 깎기 시작한다. 하나 둘 누드를 만들어서 냄비에 담고 불을 땡긴다.
그리곤 화장실로 가서 핏물을 뺀 돼지 등뼈를 들고 들통에 넣고 끓인다. 등뼈가 거의 익어갈 쯤 물을 모두 버리고 반쯤 익은 등뼈를 하나하나 일일이 찬물에 씻는다. 그래야 비린내가 사라진다. 들통에 대파와 마늘을 넣고 엄마 집에서 가져온 된장을 한 국자 떠서 넣고 씻어놓은 등뼈를 넣고 끓인다. 보글보글 익어갈 쯤 다시 엄마 집에서 훔쳐온 시래기를 삶고 찬물에 씻어 양념을 한다. 고추장과 마늘 다진 것을 넣고 열심히 무친다. 양념이 된 시래기를 찬압에 넣고 들통을 통째로 들고 나가 아반떼에 싣는다. 자, 감자탕 준비 끝. 이걸로 그녀와 두 번째 식사 준비 끝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마트 아줌마가 그랬다. 미정이는 감자탕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혼자 살면서 맨날 먹는 걱정한다고 말이다. 나도 혼자 밥 먹는 서러움을 알지. 유원지 도장. 씩씩거리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찝찝하다. 그 인간이 어떻게 그곳에 CCTV가 있었는지 알았을까? 그날 처음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밥 3번이라고 약속은 했으니 어쩔 수 없다. 대충 빨리 먹고 치워야겠다. 느끼한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얼굴만 봐도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다. 누군가가 도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범들도 다 퇴근한 지금 올 사람이 없다. 친구들이면 먼저 전화를 하는데 말이다. 문 앞에서 소리쳤다. 누구세요? 나야 멍청이. 김성준. 느끼하게 생긴 그놈이다. 슬며시 문을 열자 멍청이가 손을 흔든다. 안녕. 허튼 짓 하면 돼진다. 허튼 짓? 너 같은 깡패한테 미쳤냐? 하긴. 근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난다. 감자탕 만들었는데 같이 먹자. 들통과 찬압을 가리킨다. 감자탕. 감자탕이다. 내가 너랑 그걸 왜 먹어 꺼져. 그러자 뒤돌아서서 들통을 다시 들며 말했다. 그럼 관둬라. 침을 꼴깍 삼켰다. A18배는 고프고 어쩌지. 저기. 그냥 그 옆에 버리고 가던지. 어이없다는 듯 째려보더니 들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멍청아. 이 인간이 약을 올리며 내려간다. 먹고는 쉽고치. 저기. 그냥 구경이라도. 그러자 웃으며 뒤돌아봤다. 커다란 냄비에 육수가 부어지고 익힌 등뼈를 넣는다. 그리고 나를 쳐다본다. 더. 의도를 알았는지 빙긋 웃으며 등뼈를 아예 쏟아 붓는다. 그리곤 찬압에서 양념이 된 시래기를 꺼내 등뼈 위에 올리더니 불을 땡겼다.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감자탕이 끓기 시작하고 시래기 양념이 붉게 국물에 스며든다. 나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다. 야, 밥은 없냐? 그가 나를 쫙 째려본다. 그러더니 도장문을 열고 나갔다. 우와, 맛있겠다. 젓가락을 들고 등뼈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 뜨거. 존나 뜨겁네. 다시 돌아온 그의 손엔 햇반이 들려있다. 손가락을 빼어 물고 있는 나를 보더니 빙긋 웃었다. 바보야. 사라에 덜어놓고 식으면 먹어. 그가 햇반을 데워서 내게 내밀었다. 이거 이렇게 국물 넣고 비벼서 시래기랑. 햇반을 받아들고 다시 물었다. 술은 없냐? 에이, 이걸 진짜 콱. 째려보자 표정을 풀더니 다시 일어나 나갔다. 아싸. 다 내 거야. 한 손엔 햇반 다른 한 손엔 등뼈를 들었다. 다시 돌아온 그가 나를 보며 입을 저억 벌리고 있다. 술 내놔 빨리. A씨 햇반이 양이 뭐 이리 적어. 뭐하러 이렇게 한 숟가락씩 담았을까? 등뼈를 한 10개쯤 뜯었을 때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창문 밖을 바라보고 서 있다. 넌 안 먹냐? 참 빨리도 물어본다. 운전해야 돼. 근데 왜 뒤돌아 서 있냐? 나 보면 밥맛 떨어진다며. 자식 소심하긴. 성준의 집. 한동안 넋을 잃고 앉아 그녀만 떠올렸다. 나이는 23. 먹을 땐 5살? 아이들 챙길 땐 엄마 미소. 근데 남자들한테는 전사? 뭐가 진짜 모습일까? 전화기가 갑자기 울었다. 이 시간에 미정이일 리는 없고. 오빠 나 은혜야. 술 한잔 안 할래? 택시를 타고 금정역으로 향했다. 솔직히 은혜가 좀 궁금하기도 했다. 잘 지내는지 걱정도 됐다. 미워도 싫어도 내 제자니까. 다시 만난 은혜는 무언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옷도 화려하지 않고 비싼 핸드백도 보이지 않는다. 금정역 육교위에서 만나니까 무슨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 같다. 오빠가 그랬지? 제자로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잖아. 에휴, 말 잘 듣는 학생이구나. 그녀를 데리고 삼본시장을 돌아다녔다. 밤이 늦어서인지 대부분 문을 닫았다. 24시 하는 술집과 식당만이 불을 밝히고 있다. 어디 가는 거야? 체험학습이다. 서민들의 눈물을 알아야 좋은 글도 쓸 수 있는 거야. 시간이 너무 늦은 걸까? 별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녀와 실내 포장마차를 들어갔다. 60이 넘어 보이는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우리를 맞아준다. 근데 말투가 경상도 말투다. 아줌매,
소주 한 병하고 꼼장어 주이소. 은혜가 웃긴지 입을 가리고 웃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국물을 먼저 준다. 오늘 내가 재밌는 노래를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마법의 성? 기억이 난다. 아마 짝사랑 노래지. 내 사랑을 모르는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와 같다는 걸. 은혜야,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아주 천진난만해 먹을 땐 자기 겉 뺏길까봐 양손에 꼭 쥐고 먹는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야. 그 여자는 참 예쁜데 마법에 걸린 것처럼 나를 싫어한다. 그런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말이야. 그 여자가 누군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빙긋 웃으며 그녀를 떠올렸다. 보른 보거처럼 불룩하고 양손엔 등뼈를 꼭 쥐고 있던 마법에 빠진 그녀를.